이번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풀이로 넘어갈 거야. 그 전 단원에 해당되는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거의 한 90% 정도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죠? 계산의 연산, 등식의 성질, 방정식 풀이 방법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번 단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활용 문제들하고 문장제 학습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많고요. 보통은 우리가 네모, 세모로 표현했던 부분을 미지수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을 미지수를 정해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네모, 세모의 역할이 x라는 문자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제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돼. 문제를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혹은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x로 놓고 그거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1차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 앞에서 우리가 풀이했었지. 등식의 성질, 이항 등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에 확인 한번 해주면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수의 4배에서 3을 빼면 어떤 수와 같다. 얘는 이제 어떤 수라는 걸 우리가 그전에는 네모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이제부터는 x 문자로 놓고 4배에 3을 빼면 x가 된다. 1차 방정식이 됐죠?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고 x에다 1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제 1번 볼게요. 다음은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70이다. 연속하는 동그라미 하고 연속한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수의 합이 70이다. 작은 수를 구하라 해서 작은 수. 연속하는 두 수 중 작은 걸 구하라. 그래서 두 짝수야, 짝수. 연속하는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연속하는 자연수 중에 짝수를 표현할 때 하나를 x로 두면 다음 거는 뭐라고 돼야 되냐면은 x 더하기 2로 표현을 합니다. 왜? 짝수는 봐봐, 짝수가 2, 4, 6, 8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연속하는 두 짝수는 어느 두 개를 선택해도 항상 2 차이가 난다는 거지. 짝수. 오케이? 그래서 더하기 2로 표현을 하고 두 짝수의 합이 70이므로 x 더하기 2를 하면 70이 된다. 그래서 이걸 푸는 거죠. 그러면 x가 두 개니까 2x 더하기 2가 70이 되고요. 2x는 68이 되고 x는 3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수가 34다. 연속하는 두 짝수는 34하고 36이 되므로 합이 7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두고 x가 들어간 방정식을 세워서 해를 구하시면 돼요. 자, 유제 1-1번 해볼게요. 자, 1-1번 좀 같이 풀어볼게요. 세 자연수야,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이걸 이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은 가장 작은 거를 물어보니까 가장 작은 수를 x로 둘 수 있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게 x. 그 다음 건 뭐야? x 더하기 1.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2. 이렇게 세우면 되죠. 연속하는 자연수는 하나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세 자연수의 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세 개를 더한다. 이게 지금 48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몇 x? 3x 더하기 3이 48이니까 3x는 45가 돼서 x가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지?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잘 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돼.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잡아도 되지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도 돼.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이걸 더하잖아.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죠. 소거 된다라고 하지. 이런 소거가 되면서 계산이 조금 더 간편해진다는 거야. 3x가 48. 그래서 x가 뭐가 돼? 16이 되고 가장 작은 게 뭐였어? 가장 작은 게 x-1이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x-1이니까 16 빼기 1에서 15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설정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산의 결과가 이렇게 간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봄으로써 x를 그냥 물어보고자 하는 걸 x로 놔도 되지만 우리가 좀 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x-1,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 자, 이제부터는 유형별로 쭉 나오니까 이 각각의 유형을 숙지를 하셔야 돼. 자,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한대요. 자, 이거 잘 보시면 1의 자리 숫자가 5고 10의 자리 숫자가 뭔지 몰라. 이거 10의 자리 숫자가 5고 1의 자리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자연수를 우리가 50몇이라는 숫자잖아. 이 50몇이라는 숫자를 좀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써줘야 돼. 5 곱하기 10 더하기 x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자면 50 더하기 x라는 숫자인 거야.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꿔. x 그 다음에 5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바꾼 수도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x에다가 5를 더한 수가 되는 거죠. x5가 아니야. x랑 5를 곱한다는 뜻이 아니죠.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 5니까 그냥 5를 더한 거지. 이게 바꾼 수야. 그랬을 때 뭐래? 처음 숫자를 바꾼 수는 10x 더하기 5는 처음 수 50 더하기 x보다 18만큼 작다. 빼기 18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x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x 그럼 여기 5 이항하면 10x 마이너스 x는 50하고 18 먼저 계산해 볼게요. 32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게 27이 되겠죠. 그럼 9x가 27이니까 x는 3인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수거든. 원래 처음 수를 물어봤는데 이 처음 수를 알기 위해 1의 자리 숫자를 미지수로 온 거니까 처음 수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 5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3.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연습장 꺼내가지고 정리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2-1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확인하시고 38이죠. 예제 3으로 갑니다. 자,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9개씩 주면은 1개가 남고 11개씩 주면은 15개가 모자란다. 다음에 답하시오. 친구의 수를 x라고 하면 9개씩 나눠줬을 때 1개가 남는데 친구 x명이야. 그럼 어떻게 내식을 써야 되냐? x명에게 9개씩 나눠줬어. 그러니까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여기서 식을 세우라는 게 사탕의 수를 나타내는 거야. 지금 봐봐. 사탕의 수를 내가 9로 나누면 어떤 몫이 나오는 거야. 그 몫이 뭐가 돼? 바로 친구들 수가 되는 거지. 나머지 1 이렇게. 그러면 사탕수는 어떻게 돼? 사탕수는 9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앞에 있는 여기 문장에 해당되는 그리고 친구 수를 x로 놨을 때 만들 수 있는 식이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얘를 다른 방법으로 사탕수를 11개씩 나눠줄 거야. 그럼 그때 몫이 친구 수가 되겠죠? 근데 이 모자르대 15개가. 남은 게 아니야. 남은 게 아니고 모자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산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사탕수를 또 두 번째로 나타내면 11개씩 나눴어. x명에게. 근데 15개가 모자라. 그 얘기는 15개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눗셈의 검산식으로 가는 거긴 한데 우리가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두 식이 같다라는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x 더하기 1은 11x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방정을 세우고 친구의 수를 구하라.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6. x는 8이다. 8. 아, 사탕이 아니구나. 초콜릿이구나. 초콜릿. 소리. 친구의 수를 구했죠. 초콜릿의 개수를 물어보래. 초콜릿의 개수는 뭐야?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x에 뭘 대입했을 때? 8을 대입했을 때 값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초콜릿. 위, 아래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식을 선택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계산이 좀 편한 거는 1번에다 넣는 게 낫겠죠? 9 곱하기 8 더하기 1. 8, 9, 72, 73. 73개가 된다. 자, 3-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인하시고요. 예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어떤 상품을 원가에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 750원의 이익이 생겼다. 자, 여러분들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정가,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원가는 원래 들어오는 가격이에요. 원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정가라는 거는 뭐냐면 원가에다 이익을 붙인 금액이야.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게 정가야. 그리고 이제 판매가는 뭐냐면 원가에다 이익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할인을 매기는 거지. 조금 더 깎아준다. 실제 판매하는 가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뭐 정가가 1,000원짜리인데 실제 1,000원에 팔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10% 할인해서 판다. 그게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럼 판매 가격을 판매가는 실제 판매하는 가격. 좀 할인된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할인된 가격. 좀 깎아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10%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대.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500원. 원래 정가에 안 팔고 500원에 할인해가지고 판 게 판매 가격이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럼 일단은 원가가 X1이라 한다면 정가를 표현해보자. 정가는 뭐야? 정가는 원래 가격인 원가의 10%의 이익을 붙였대. 10%라는 백분율에 대한 표현이거든. 10%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10%는 100분의 10으로 표기를 해요. 수치로. 아니면 0.1. 그럼 원래 가격의 0.1를 붙이는 거야. X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이거 X를 묶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0.1이니까 1.1X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가. 10%를 붙이면 1.1X야. 여기서 우리 이거 체크하고 가자. 자, 원래 가격의 10%를 증가해서 붙이잖아? 그럼 1.1X. 20% 증가하면 뭐가 될까? 1.2X 이렇게 된다고. 30% 증가하면 1.3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1 더하기 0.2, 얘는 1 더하기 0.2, 1 더하기 0.3 이런 계산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45% 증가했어.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1 더하기 0.45를 더해서 곱해준 거야. 1.45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깎아줘. 예를 들어 이렇게 깎아줘. 10% 깎아줘. 10% 깎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10% 깎아주면은 1-0.1x 이렇게 되는 거야. 0.9x, 0.9x. 얘는 20% 깎아주면 0.8x. 왜냐면 1-0.2를 곱하는 거거든. 그럼 연지야 30% 깎아주면 뭐가 돼? 이걸 기억하세요. 만약에 40% 깎아줬어. 지우 뭐야? 40% 내렸어. 할인했어. 그럼 뭘 곱해? X에 뭘 곱해야 돼? 1 빼기 0.4를 이렇게 곱한다고. 그럼 몇 X? 0.6X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연우 45%를 깎아줬어. 그럼 뭘까? 1 마이너스 0.45 곱하기 X 0.55X가 된다. 그러니까 내려가 할인을 하거나 깎아주면은 빼기를 하고요. 이익을 붙이거나 상승한다 그러면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에다가. 알겠어요? 1에다가 하는 거야. 1에다가. 이걸 좀 명심하세요. 그래서 정가를 표현할 때 10% 이익을 붙였다. 그러니까 1.1x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조건에 맞는 방정식은 뭐냐면 정가에다가 지금 뭘 했어요? 1.1x인데 정가에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그럼 정가가 1.1x에서 500원을 빼줬어. 그랬더니 750원의 이익이 생겼대. 정가에서 500원을 빼주면 이걸 이제 판 거야. 그러면 요만큼 가격을 판 거야. 그러면 여기서 750원의 이익이 생겼다라는 말은 원래 금액에다가 750 플러스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잘 봐봐. 자, 이렇게 판매했죠. 이게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지만 그게 바로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순이익이란 뭐야?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게 순이익이야. 순이익. 네가 1,000원에 물건을 샀어.
근데 네가 연우한테 얼마에 팔 거야? 1,200원 팔 거 아니야. 근데 연우 그래. 야, 너무 비싸잖아. 그 연우 네가 어떻게 그래서 100원 깎아줬어. 그 얼마에 판 거야? 1,500원. 그럼 너 얼마 벌었어? 100원. 그게 바로 순이익이야. 1,100원에 팔았지만 원가인 1,000원을 깎아서 순이익을 받았지. 따라서 봐봐, 이게 판매 가격이죠. 얘가 판매가. 판매가에서 이 원가를 빼준 게 순이익이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 750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이 상품의 원가랑 판매 가격을 둘 다 구하라. 그럼 이제 풀어볼까? 방정식을? 그러면은 0.1x 빼기 500이 750이고요. 0.1x는 1250이 되니까 x는 12500이 된다. 10을 곱하면. 그래서 원가가 12500. 그리고 실제 판매 가격은 이게 판매 가격이죠. 이게 판매 가격. 1.1x에다가 500을 빼는 게 판매 가격이야. 그렇게 구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750원을 더하면 돼요. 여기다 750을 더하면 13,2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원가에다 750을 더하는 거랑 같거든. 이거 봐봐 지금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거든. 어떤 표현이냐? 자, 여기 지금 판매 가격에다가 원가를 뺀 게 얼마다? 750이다. 이런 식이니까 판매 가격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750원이랑 원가를 더해주면 된다. 원가가 X잖아. 그게 이제 12,500원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지.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심화 문제에 속해 있던 문항들을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방정식을 배움으로써 그러니까 일반 문제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여기 잘해야 돼, 여기. 이 계속 나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나와, 여기 이 관련 문제가. 자, 4-1 한번 해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활용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푸는 방식을 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째. 1문제예요, 1.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달에 혼자 하면 6일이 걸리고 승민이 혼자 하면 12일이 걸립니다. 둘이 함께 일을 하여 완성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전체 일의 양을 1로 설정을 합니다. 숫자 1. 이 1. 여기서 말하는 1과 여기 숫자 1이 다른 거지. 전체 일의 양을 1로 나타냈을 때, 달애랑 승민이가 하루에 하는 일은 달에는 6일 동안 완성해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달에는 하루 동안 얼마만큼 하는 거냐? 6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고. 승민이는 12일이 걸리니까 승민이는 12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6일을 맞춰. 6일을 해야지 1이 완성되는 거니까. 6분의 1, 12분의 1. 둘이 함께 일한 기간을 X일이라 했을 때, 그럼 봐봐. 달애가 며칠인지 몰라. X일 동안 일을 했고, 승민이도 X일 동안 일을 한 거야. 그럼 하루 동안 6분의 1을 일을 하니까 X일 동안 일을 하면은 달의 입장에서 이만큼의 일을 한 거죠. 승민이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일을 한 거지. 두 개의 일을 합쳤을 때 완성되려면 완성된 일은 숫자 1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 봐. 여기 식이 분배 법칙을 작용하면은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합의 X 곱한 거랑 같아요.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 그럼 통분을 해주면은 12분의 2, 3x는 1이고, 그럼 이제 4분의 1x가 1이니까 양쪽에다가 4를 곱해서 x는 얼마가 돼? 4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4일 걸립니다. 4일. 1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되는 걸 1로, 숫자 1로 생각을 하시고요. 각각 하루 동안 얼만큼 일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야. 5-1번 해볼게요. 자, 5-1번 보시면 벽화 작업을 완성하는데 서준이가 혼자 일하면 9시간 걸리잖아. 여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상황을. 서준이가 이제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은 아니다. 서준이가 9시간 걸린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하는 양은 9분의 1만큼이 되는 거고, 미나는 1시간 동안에 15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야.
9시간, 15시간 걸리니까. 이 작업을 서준이랑 미나가 5시간 동안 같이 했다. 5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9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곱하기 5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서준이랑 미나가 같이 일을 하면 더해가지고 곱하기 5를 하고 나머지는 서준이가 혼자 해. 서준이가 9분의 1만큼의 시간을 몇 시간 하는지 모르니까 X시간이 된다는 거지. 요거를 계산했을 때 완성된 수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배를 한 다음에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배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할게요. 왜냐면 이제 9분의 5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x는 1이고 양쪽에다 9를 곱해. 그러면 5 더하기 3 더하기 x는 9 8 더하기 x는 9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요? 1이다. 그러니까 1시간이 되는 거죠. 1시간. 여러분들 이 활용 문제를 풀이할 때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수치와 문자를 적절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내가 이제 필요한 요소가 뭔지 파악해서 식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소단원 끝내기를 좀 풀어보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4번, 5번 두 개만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자, 원가가 10,000원인 티셔츠가 있습니다.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도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16%의 이익을 남기려면 정가를 얼마로 정의하는가? 이게 좀 헷갈리죠, 지금? 원가가 얼마야, 원가? 원가가 10,000원이야. 그리고 이제 정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측정을 안 했어. X. 근데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도, 그럼 실제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은 어떻게 돼? 20%를 할인한다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100분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 1-100분의 20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에 x를 곱한다. 할인하는 거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분의 80 x니까 5분의 4x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판매 가격은 실제 정가의 5분의 4x가 되는 건데 이 판매 가격이 원가의 16%의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을 잘 봐요. 원가의 16%라는 게 일단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원가의 16%라는 게 뭐야? 10,000 곱하기 100분의 16 해가지고 1,600원의 이익이 남아야 된다는 거야. 1,600원의 이익이 남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익이죠. 이익금. 순이익. 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판매 가격에서 뭘 빼야 돼?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은 그게 순이익이지. 근데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다? 1,600원이 나와야 한다. 근데 판매 가격은 우리가 5분의 4x로 하고 원가는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11,600원이 5분의 4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분의 4x가 11,600원이니까 양변에다가 4분의 5를 곱하시면 x는 11,600원 곱하기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11,600원을 또 4로 이제 약분을 해야 되겠네. 4, 2, 8, 4, 9, 36, 2,900에 5 15,000 12,500이에요. 12,500원 14,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에 식을 만들어 갖고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주어진 문장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단서를 조합해서 마지막 최종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게 바로 활용입니다. 활용 문항은 한 번에 식을 만들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거쳐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5번. 자, 어느 중학교의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자는 5%가 증가하고 여학생은 8%가 감소했습니다. 남자는 5% 증가하고 여자는 8%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은 56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13명이 감소했을 때
작년의 남학생 수를 구하래요. 작년의 남학생 수.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결정됐어. 자, 작년의 남학생을 X라 하자. 그러면 작년의 여자는 뭐가 되냐면, 작년의 여자는 전체가 650이니까 650 빼기 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작년에 비하여 올해, 자, 올해 남자가 어떻게 됐다고? 작년에 비해 5%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학생은 감소했죠. 올해 여학생, 올해 여자는 650 마이너스 X에 빼야죠. 감소니까 1분의 1 빼기 100분의 8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을 때 이 두 개 합친 거 있죠. 이 두 개 합친 요 계산의 인원이 올해 인원인데 그 올해 인원이 작년에 비하여 13명이 감소했다. 그럼 작년에 총 몇 명이었어? 650명이었잖아. 전체가 650명이었잖아. 근데 13명 줄었으니까 이때 전체는 몇 명이 되는 거야? 650에서 13을 뺀 거. 637명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637명.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정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100분의 1과 100분의 1.05를 뜻하는 거죠. 1.05 분수로 가? 소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수로 가자. 이거 1.05야. 1.05x 얘는 650 빼기 x에다가 이게 얼마야? 1 빼기 0.08이잖아. 그러니까 이 9.92 0.92가 되겠죠. 0.92 이렇게 곱한다.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계산을 하자. 650에 0.92 650에 0.9야. 0.92 그럼 0 하나 날리고 점 하나 0 하나 날려서 65 92 9.2죠. 5 20 6 22 13 5 9 45 6 9 54 58 0895 598 598 마이너스 0.92x 그럼 얘를 둘 더해요. 다시 1.05x 더하기 598 마이너스 0.92x를 하면은 그게 637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두 개 동량이죠? 0.92x를 빼줘. 그러면은 3 0.13x야? 0.13x 더하기 598이 637 0.13x는 637에서 598을 빼봐 92 39 0.13x가 39 다 왔어. 0.13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두 번 거쳐서 하세요. 100을 곱해 100을 13x는 100을 곱해 3900 이제 13으로 나눠 300 x가 300명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식을 좀 갖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리. 주어진 정보를 내가 얼마나 간결하게 정리를 하느냐 차이야. 그냥 막연하게 숫자를 보고 계산한다가 끝이 아니고 이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서 답을 찾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강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달력 문제가 이제 유형별로 좀 나오긴 하는데 이 달력에 대한 특징을 좀 보시면요. 달력은 항상 일주일치가 한 가로 줄에 이제 쓰여지는 거고 윗칸과 아래칸의 차이는 항상 7 차이가 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묻고자 하는 날에 대한 x날을 기준으로 전날과 이훗날을 빼기 1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달력에서 4개의 날짜를 네모로 이제 빨간색 네모로 묶을 때 4개의 수의 합이 80이 되도록 해라. 그럼 이제 80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찾는 건 아니고 4개의 날짜 자체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다음과 같이 묶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가 지금 8로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로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볼 수 있잖아. x. 제일 작은 건 x. 그러니까 여기가 x면 그 다음 날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며칠 지난 거라고? 일주일 지난 거니까 x 더하기 7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는 x 더하기 8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날짜 지정을 가장 작은 날짜를 x로 잡았을 때 x 더하기 1, x 더하기 7, x 더하기 8 이렇게 4개의 미지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4개 미지수의 합이 80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x 값을 구해주면 4개의 날짜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알 수가 있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관계를 항상 잘 살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유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4개. 제일 작은 수를 x로 놓으면은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1,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7, 그 다음 x 더하기 8이 되겠죠. 요거를 4개를 다 더한 게 얼마다? 100이 되어라. 100. 그러면 x가 4개 있죠? 4x 더하기 숫자 조합하면은 16이 됩니다. 16은 100. 그럼 4x가 얼마야? 16 빼면은 84. 그러니까 x가 2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의 날짜를 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21, 22, 28, 29 이렇게 4개 날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